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번 사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TS2 절대좌표 세팅과 이미지 각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치한 라이트번을 실행시켜주고 사용할 레이저 CNC와 포트를 선택해서 라이트번을 사용할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TS2의 절대좌표 세팅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이미 세팅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다음에서 시작이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절대좌표로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동 탭에 홈 버튼을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TS2의 레이저 모듈이 앞면 왼쪽 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 홈 버튼을 눌러도 레이저 모듈이 앞면 왼쪽 끝까지 이동하지 않는다면 방향키나 손으로 레이저 모듈을 앞면 왼쪽 끝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원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TS2는 앞면 왼쪽 끝이 원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좌표 0,0이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위치를 저장해 줘야겠습니다. 관리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저의 위치 좌표인 0,0과 이름을 쓸 수 있는 박스가 활성화되는데, 원점이니까 이름도 원점으로 써주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된 위치가 원점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제 레이저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원점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레이저 모듈은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종료 위치를 설정해 줄 겁니다. 종료 위치는 가공이 끝나고 난 후 가공물을 꺼내기 쉽도록 레이저 모듈의 위치를 한쪽 구석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관리 버튼을 누르고 새로 추가 버튼 누르고 이름은 종료 위치라고 적어주겠습니다. TS2는 가공 영역이 450mm 곱하기 450mm이기 때문에 종료 위치 좌표를 0,450, 다시 말해 뒷면 왼쪽 끝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이 위치가 뒷면 왼쪽 끝입니다. OK 버튼을 눌러주면 종료 위치 설정도 완료됩니다. 그럼 레이저 모듈도 당연히 종료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센터점 하나만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관리 버튼을 누르고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름은 센터점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TS2의 가공 영역인 450 곱하기 450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는 X축 225, Y축 225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OK 버튼을 눌러주면 이젠 센터점 설정도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원점과 종료 위치 그리고 센터점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절대좌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모재의 위치를 정확히 위치시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오차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가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박스 하나를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합판의 크기로 치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박스가 제가 사용하는 모재의 크기입니다. 좌표 역시 225,225이기 때문에 가공 영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TS2의 바닥면에 정확한 치수를 기입해서 절대좌표와 맞춰준다면 정말로 오차 없는 가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은 라이트번 사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TS2의 실제 좌표와 라이트번 상의 좌표를 정확히 맞추는지는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임을 눌러보면 실제 가공 영역을 레이저 모듈이 이동하면서 보여줍니다. 이제 가공 프레임에 맞게 모재를 위치시켜서 가공할 준비를 맞춰주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각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해서 가공할 이미지 파일을 찾아줍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렸었던 구급차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림을 불러오면 기존에 그려놨던 합판 사이즈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공 영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판 크기의 박스를 다시 그려줬습니다. 이젠 제대로 보이네요. 이미지가 합판을 벗어났기 때문에 크기를 살짝 줄여줬습니다. 이제 위치를 보기 위해 그려졌던 박스를 지우고 프레임 버튼을 눌러서 실제 가공 위치를 파악해 줍니다. 이 정도면 가공 위치는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엔 레이저 강도와 속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오른쪽 중간쯤 살펴보면 절단 레이어라는 탭이 보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C00라는 이름으로 레이저 파워와 속도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제 라이트번에서는 속도 300에 파워 90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해주면 레이저 설정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저는 TS2 이미지 각인 합판이라고 적어주고 파워를 20, 속도를 600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합판 각인용 세팅이라 레이저
레이저 파워는 낮추고 속도는 높여준 겁니다. 저는 살짝 옅은 각인을 좋아해서 제 취향대로 가입한 수치이니까 여러분은 더 짙은 색의 각인을 원하신다면 레이저 파워를 높이거나 가공 속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모두 기입했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마칩니다. 이제 이 구급차는 레이저 파워 20%에 분당 6000ml의 속도로 각인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모드를 원점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 각인을 시작합니다. 잠시 각인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한 줄 한 줄 열심히 각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재가 합판이라 나뭇결이 배어 나오지만 그래도 원하던 치수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각인이 잘 되고 있네요. 드디어 각인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이미지는 라이트번의 기본 세팅 스타일 그대로 원패스 각인을 해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진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소 약한 세팅으로 각인을 하는 이유는 각인의 경우에 한 번에 강하게 각인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풍부한 색감과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취향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각인과 관련된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저와 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양 사진을 각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처럼 모재로 사용할 합판 크기와 동일한 박스 하나를 그려주고 중앙에 위치시켜 줍니다. 이젠 제니 사진을 불러오는데 앞에서처럼 파일 메뉴에서 열면 박스를 다시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니 사진을 드래그 시켜서 라이트번으로 가져왔습니다. 구글에서 찾은 건데 세련됨과 귀여움을 모두 지닌 가장 제니다운 사진인 것 같네요. 참 예쁩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가 좀 더 예쁜 거 아시죠? 블랙핑크 팬들 안 무섭냐? 무서워. 근데 와이프가 좀 더 무서워. 이 이쁜 제니 사진은 합판 한 장에 9장을 넣을 거라 크기를 살짝 줄여줬습니다. 이젠 박스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엔 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박스는 실제 가공은 하지 않겠지만 사진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준 박스는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과 일치시켜주고 박스를 복사해서 동일한 박스 9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모든 박스가 동일한 간격으로 이쁘게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9개의 박스는 잠시 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먼저 정확한 각인 위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합판 크기의 박스는 지워줍니다. 그럼 절단 레이어 창에 2개의 레이저 세팅값만 남는 걸 볼 수 있는데 C01은 9개의 박스를 커팅하는 레이저 세팅이고 그 아래에 있는 TS2 목재 각인은 제니 사진을 각인하기 위한 레이저 세팅입니다. 하지만 저는 9개의 박스를 제니 사진 배치용 가이드라인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팅 값을 좀 수정해 줄 겁니다. C01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팝업 창을 열어주고 레이저 파워 1에 속도 6000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레이저가 나오는 게 보이긴 해도 합판에 전혀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수치를 조정했으니 OK 버튼을 눌러 레이저 모듈 설정을 마칩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각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옵션을 적용해서 제니 사진을 각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드저스트 이미지라는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커다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로 사진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옵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 모드 중에 몇 개만 변경 적용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킨슨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적용하니까 사진이 노이즈처럼 픽셀화가 되네요. 다른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OK 버튼을 눌러 적용했습니다. 이제 레이저 모듈의 위치를 원점으로 놓고 시작 버튼을 눌러 각인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각인을 하고 있네요. 예쁜 제니의 사진을 레이저가 얼마나 구현해 줄지 궁금한데요. 저는 모든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2패스 각인해 줄 겁니다. 1패스, 2패스 각인이 다 되었습니다. 약간 흐리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래도 디테일한 묘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좀 더 디테일한 각인도 보여드릴 테지만 일단은 비교를 하는 부분이니 두 번째 각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각인이 끝났으니까 이번엔 사진을 두 번째 칸으로 옮겨주는데 이때 미리 그려놨던 박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렬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두 번째 박스와 일치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사진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시킨 사진은 첫 번째 각인 때처럼 사진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팝업 창을 띄운 다음에 이미지 모드를 변경해주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뭔가 강조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OK 버튼을 눌러서 디더링 모드를 적용해줍니다. 9개의 모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말이 세겠죠. 그래서 이번엔 각인되는 모습들을 빠른 속도로 보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화면상에서는 6번째 사진까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보면 차이가 느껴지네요. 다만 각인하면서 느낀 건 내가 왜 MDF를 안 쓰고 나무 무늬가 그대로 배어나오는 합판을 썼을까 하는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미지 각인할 때는 MDF 합판을 사용해 주세요. 아무튼 계속 각인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모두 투패스로 각인해 준 거고 8번째 까맣게 나온 건 원패스만으로도 이미 틀린 녀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각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첫 번째 적용했던 애킨슨 모드의 각인 결과물이 원본 사진과 가장 비슷해서 마지막 9번째는 애킨슨 모드로 4패스 각인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더 진하고 더 디테일하게 각인이 됐겠죠. 이젠 각각의 이미지에 어떤 모드가 적용됐는지 글씨를 각인해주고 자세히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애킨슨 모드 이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튀는 부분 없이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각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반면 디더링 모드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나쁘진 않았지만 필터 한 장을 위에 덮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살짝 더 흐리게 각인돼서 눈, 코, 입 같은 부분도 너무 밋밋해 보입니다. 스토키 모드는 너무 뭉개져서 인물 각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비스 모드는 첫 번째 애킨슨 모드와 비슷하지만 중간 톤을 살짝 어둡게 표현하는 느낌이 있어서 애킨슨 모드보다는 더 부드러워 보이지만 산뜻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신문 인쇄용지 모드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픽셀이 좀 더 부각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드 이름대로 신문을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봤을 때 보이는 점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이미지입니다. 망판 인쇄물 모드도 비슷한데 픽셀이 좀 더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만화책 보면 명암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그 점박이 느낌도 살짝 있네요. 이번엔 스케치 모드인데 말 그대로 손으로 간단하게 그린 그림같이 나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재미 같진 않네요. 회색조 모드는 기본값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전체를 색칠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애킨슨 모드를 4패스로 각인한 건데 표정이나 색감 깊이가 꽤 디테일해서 나무 무늬만 없었으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인 이미지를 보시면서 예전에 레이저 GRBL로 각인했을 때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레이저 GRBL로 각인했을 땐 모든 이미지에 가로줄이 미세하게 보였었죠. 하지만 이번에 각인된 이미지에는 가로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의 세팅상 차이겠지만 라이트번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이트번을 이용한 TS2의 절대좌표 세팅과 각인을 해봤는데요. 각인을 하고 보니까 제가 각인할 때 사용했던 레이저 모듈 세팅이 너무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처럼 레이저 CNC는 오랜 기간 사용하시면서 각자 취향대로 최적화된 세팅 값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라이트번을 이용한 커팅을 주로 다룰 건데요. 각인과 커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포함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이상 모노아이TV였습니다. 안녕.